소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현대소설이 나오면 이게 지난 7월 달에 모의고사에 우리 나왔던 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 소설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인물에 대한 그 소설이고,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알았죠? 농촌의 현실이 진짜 지극히 가난하다 라는 걸 드러낸 게 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닙니다. 주제 자체도 그렇고. 근데 약간 주제가 어려운 소설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반이 바로 이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반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알아도 모반하면 이렇게 써놔. 배반을 꾀함, 이런 뜻이에요. 모반의 뜻이 이겁니다. 이게 좀 깊이 있게 공부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모반이라는 소설하고 유사한 작품을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면, 모반하고 유사한 건 이 작품이에요. 광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최인훈이가 쓴 광장에 보면 이명준이라는 철학가 학생이 등장하고, 얘가 남한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다 경험했는데 결국 이념이라는 게 인간의 삶과 무관하다를 깨닫고 나중에 전쟁 중에 포로가 됐다가 결국 이제 제3국을 선택해서 인도행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주제가 이거야. 이념이, 이렇게 써놔. 이념이 인간의 삶과 무관함을 비판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광장이죠. 이 모반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 모반의 뜻을 좀 알아두시고, 내가 그리고 소설 읽을 때 여러분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소설이 무슨 문학이라 했지 내가? 소설이 무슨 문학? 갈등 문학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소설에서 중요한 건 갈등이다. 오케이? 갈등이다. 그래서 이 갈등을 찾고 그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으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다?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갈등의 원인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제목 때문이에요. 제목 때문이에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오케이? 주제가 모반이에요, 주제가 모반. 첫 번째 줄 보세요, 여기. 정쟁에 도는 어두운 그림자를, 정쟁에 도라는 건, 이렇게 써. 정쟁에 도라는 건, 정치적 싸움의 정도는,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치적 싸움의 정도는, 정쟁에 도는 어두운 그림자를 마치 태양의 그림자처럼 배 위에 서로 들이우면서 가열하여 져 가고 있었다. 정치적 결탁은 모반을 끼고서만 이루어졌다. 이해됐죠? 정치적 결탁은 모반을 끼고서만 이루어졌다. 이윽고 XXX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자는 입으로는 우리와 손을 잡고 있으면서 실은 우리의 정적인 X와 협상 중에 있다. 얘가 모반을 꾀한 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반을 꾀했으니까. 이해됐죠? 밑에 그자의 이름은 날이 갈수록 시선과 시선, 입과 입으로 따라 오르내렸다. 그리고 드디어는 XX에 대한 암살 계획이 되었다. 됐죠? 암살이 계획되었다. 암살 동그라미 쳐. 암살이 계획되었다. 사수의 부주의로 인한 실패. 계획은 다시 어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 너는 요조번처럼 멋지게 해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지? 민은 그리 자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를 죽여야 한다는 자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야. 왜? 라는 질문이 그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연거푸 떨어졌습니다. 세모진 날카로운 시선, 그 날카로운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겉으로 받아 넘겼다. 날카롭던 상대방의 시선이 곧 부드럽게 개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어머니 생각이 나는군. 그러나 우리는 하나만을 위해서 있지 둘을 위해서는 있을 수 없어. 알지? 그만해. 민은 상대방의 말을 급히 가로막았습니다. 다만 쏘아달라고만 해. 그 이상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수단 난관이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16시 대낮입니다. 쏘는 것은 문제없지만 도망가는 것이 곤란합니다. 다만 유리한 조건이란 인적이 드문 한 길이란, 큰 길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곧 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즉 정각 20분 전부터 한 동료와 함께 담배가게 앞에 서 있는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한 담배가게 쪽을 향하여 서 있고, 다른 한 동료는 길 건너편 건물 입구 쪽을 향하여 서 있는다.
만일 그자가 나오면 그에게 암시를 주고 길을 건넌다. 곧 뒤따라 길을 건너가다 앞서가는 그 동료를 은폐물로 이용해서 틈을 보아서 상대방을 쏘아서 넘기고 맞은편 골목길로 뛴다. 이게 무슨 계획이니 얘들아? 암살 계획이죠. 암살 계획. 됐죠? 그러면 그 주위에 대기시켰던 동료들이 그자의 호위경관이 달려오기 전에 범인을 잡는 듯이 보이며 그 골목으로 추격한다. 다행히 그 시각에 골목 안에 지나가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무조건 그를 때려 눕힌다. 그리고 그를 범인처럼 만든다. 그럼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죠?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수사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의식 불능케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불행히도 그 시각에 그 골목 안을 통과하는 청년이 없으면 비상수단으로 추격하는 척하면서 길을 방해하다 도주한 방향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게 바로 암살 계획입니다. 됐죠? 모든 게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이해됐죠?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시각에 그 골목을 지나가던 청년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 청년은 계획대로 범인으로 체포되고 신문은 그대로 보도했다. 그는 저격 후 그곳에서 가까운 동료의 집에 들르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고 잠시 쓰러져 누워 있었다. 그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얼마 후 그는 가슴이 답답하여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선술집에 들렀다가 나오던 길에 석간신문을 사보았던 것이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일단 암살 계획이고요. 요 암살 계획에 뭐죠? 암살 계획을 뭐 한 거니? 실행한 겁니다. 이해되죠? 성공했냐 안 했냐? 성공했냐 안 했냐? 암살 계획대로 성공했습니다. 그죠? 단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민 대신 한 청년이 뭐를 쓴 것뿐이죠. 누명을 쓴 겁니다. 이해됐죠? 선생님 봐. 중요한 건 이것도 모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배반을 꾀했던 XX를 암살하는 겁니다. 모반한 사람을. 근데 그 모반한 사람을 암살하는데도 또 뭐가 존재합니까? 또 뭐가 존재하는? 모반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얘가 모반 아니겠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 누명을 씌워가지고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이것도 모순된 행동이죠. 배반을 하는 게 모반. 배반을 꾀하는 것도 모반이지만, 알았죠? 이 정상적이지 않죠, 이거. 알았죠? 여기서 여러분 뒤에 문제 보면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의 설명을 잘 이해하시려면 일단 요건 이거야. 첫 번째 내용은 암살 계획과 실행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두 번째는 누구의 갈등이 나타나요? 누구의 갈등이 나타나요? 민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의 갈등.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이 민이 갈등하는 것도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모반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보면 알아요, 이제. 됐죠?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끽소리를 무겁게 남기면서 점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쿠션에 그대로 파묻혀 생각이 잠겼죠. 한강대로인데요? 하고 운전기사가 일깨워 주었어요. 됐죠? 한강로인데요? 그랬더니 비로소 그는 차에서 내려.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죠? 민입니다. 민. 알았죠? 다 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에서 내려서도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신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다시금 재확인한 다음에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러 방향을 물었습니다. 그는 약 1시간가량이나 이렇게 길을 물으면서 골목길을 배하다가 드디어 철로변에 내려앉은 다 쓰러져가는 오막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기설기 퇴색한 신문장으로 풀칠되어 있는 문을 열고 나서는 소녀는, 소녀 동그라미 쳤어요. 이 소녀가 바로 누굽니까? 청년의 여동생입니다. 이제 분명히 무모하게 범죄자로 체포된 청년의 여동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경찰에서 오셨어요? 대번에 말을 더듬는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차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대답 없이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오빠는 소녀는 입을 열려다 곧 울음이 풋받치는 듯 입술을 굳게 뭅니다. 단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오빠를 놓아주세요. 네 선생님. 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문사에서 오셨군요. 소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고 좀 써주세요. 네,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오빠가 결코 범인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써주세요. 어머니가 불쌍해요. 어머니가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오빠는 어머니 약을 구하러 나갔다가 어머니는 이대로 돌아가실 거예요. 소녀는 흑흑 소리 죽여서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소녀의 시선은 놀라게 빛났습니다. 왜? 낯선 이 청년이 누굽니까? 민입니다. 민의 두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이때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어요, 여러분들? 미안함과 죄책감 아니겠어요? 자기가 범인인데 청년은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해됐습니까? 밑에 민은 소녀에게 자기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약간 시선을 밑으로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왔었어. 민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말을 잊어버린 듯이 의아한 시선으로 다만 그를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민은 포켓에서 돈을 꺼내어 소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소녀의 손은 차돌처럼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아무 반응도 없이 다만 그가 쥐어주는 돈을 그대로 받아들고 마치 넋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그를 쳐다보고 섰을 뿐입니다. 줄거리 이해되죠? 상황이 이해됐죠? 그래서 그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서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소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몸을 움찔거렸죠. 저 누구신지? 그는 대답 없이 소녀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오빠는 곧 돌아올 거예요. 안심하고 어머니를 잘 돌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가볍게 머리를 한번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다거든? 주로 여기서 나타난 건 누구의 내적 갈등이 잘 나타난 거예요? 민의 내적 갈등이 잘 나타난 거예요. 알았죠? 그럼 결국 이런 내적 갈등과 이런 사건이 만들어진 원인은 뭐 때문이냐 이게야. 이 시점은 무슨 시점 같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이게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3인칭 시점 아니고 나가 없잖아요, 나가. 알았죠?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는데, 됐죠? 중요한 건 이것의 원인이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 주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모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모반이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글에서 모반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보기에 이 작품은 광복 후에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뛰어든 한 청년이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테러 행위의 실체를 깨닫고 밑줄 그어 휴머니즘 회복 밑줄. 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뭘 느낀 걸까? 1번에서는 뭘 느낀 거죠? 뭘 느낀 겁니까? 거기 보면 광복 후에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 뛰어든 한 청년이 거기 밑줄죠.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테러 행위. 요게 바로 그겁니다. 요게 비윤리적 테러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부분이 무슨 성을 회복하는 부분이죠? 휴머니즘이 인간적인 건데 알았죠? 요 두 번째 부분이 뭘 회복하는 거예요? 휴머니즘을 회복하는 장면이라고 연결시키면 돼요. 이해되죠? 이제 이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념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오히려 인간성이 파괴될 수 있음을 이 작품은 경고하고 있다. 이해되지 이제? 이해되지? 이념은 원래 인간의 삶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알았죠?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인간성이 훼손된다는 거야. 특히 이념 간의 대립이 극심한 정치적 격동기에 맹목적이고 순수한 이념적인 열정에 따른 행동이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중단하는 것은 결국 인간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밑에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모반은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된 시대에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행위가 바로 모반이거든요. 이게 모반입니다, 원래. 알았죠? 근데 뒤에 있는 게 밑줄 걸어보세요. 인간과 이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조직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다 뭐로 진행되고 있다.
모반이야, 모반. 알았죠? 결국 봐봐. 결국 이 암살 계획 자체도 모반이지만, 이해됐죠? 뭔 소리인지 이해됐죠? 이 암살의 대상이 됐던 사람도 왜 모반을 꾀했기 때문에 암살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도 모반이었지만, 알았죠?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조직의 관계도 모반이었다는 거예요. 1번 뭡니까? 그래서 모반의 의미로 적절한 걸 찾아라. 민이 자신의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조직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됨을 모반이라고 하진 않죠. 이해되죠? 모반이라고 하진 않죠. 결국 민도 여러분, 민도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뭐 해야 되니? 벗어나야지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그럼 결국 조직의 모반을 꾀이지만 뭐예요? 인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밑에 민이 행한 암살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한 이념 조직에 피해를 주게 되었음을 뜻한다? 아니, 암살이 왜 조직에 피해를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그 다음에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한 민의 암살이 오히려 무슨 성을 파괴했어요? 한 청년의 꿈을 파괴해버렸어요. 됐죠? 인간성을 파괴한 이것도 모반입니다. 답이 3번이 답이에요, 정확히.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여러분들 원래 예전에 문학교과서에 있다가 요즘 거의 다 뭐 실려있지 않은데 이 가끔 개중에 몇몇 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잘 나오지는 않는 작품이에요. 알았죠? 하지만 알아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1번 문제, 위에 있는 거 1번 문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특정한 공간의 색채 이미지 X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의 대화는 있어요. 알았죠? 하지만 이게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됐죠? 원인에다 X. 인물의 회상을 통해서 인물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4번에 특정 사건 전후하여. 특정 사건이 뭐죠? 이 암살 계획 전후입니다. 알았죠? 전후 상황에 맞춰 보면서 인물의 무슨 갈등이 나타나 있다. 내적 갈등이 나타나. 이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됐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5번에 보면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인물이 처한 긴장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연속적인 행위를 보여준다는 건 잘못된 말이다. 됐죠? 4번밖에 없었어요. 3번 문제 기억 디귿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눈물의 의미가 뭐냐? 맨 처음에 흘린 소녀의 눈물은 뭐겠어요? 결국 불안감이죠. 그죠? 경찰이세요? 신문사에서 왔어요. 불안감이죠. 두 번째 눈물은 뭡니까? 두 번째 눈물. 청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죄책감이죠. 미안함이죠. 그죠? 마지막 흘리는 눈물은 뭐예요? 돈 봉투를 받고 흘리는 눈물은 고마움이죠. 맞잖아. 그죠?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인데 특히 여러분 여기 있는 3번 문제 같은 경우를 틀린 학생들은 대체로 문학을 주관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선생님 문학이 가장 아이들한테 이제 비문학은 잘 되는데 문학이 좀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 보면 약간 지문을 주관적으로 읽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건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야, 봐봐. 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복 직후에 이념적 대립이 있었잖아. 맞죠?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이 있었죠. 사실 그 이념이라는 것 자체는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념적 대립이 더 사람들의 삶을 높여주기보다는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럼 그 이념적 대립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걸 그린 게 바로 모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여러분 이 민은 이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나간답니다. 이해됐죠 이거? 이런 작품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세요.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고전 시가가 한 편 나오는데, 자, 오늘 집에 가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집에 가서 뭐 하라고? 복습. 알았죠? 복습.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수업 들을 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에 가서 복습을 해서 자꾸 쌓아두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집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을 이제 요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하잖아. 그럼 이제 연습장 같은 거나 이제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수능 특강을 복습하는 계획도 같이 이렇게 좀 써놓으란 말이야. 그거는 새로운 문제집 같은 거 사서 풀지 말고, 알았죠?
선생님이 주는 과제물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모의고사 말고는 나머지는 수능 특강에서 안 풀었던 문제 같은 거 또는 봤는데 약간 어려웠던 것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서 머릿속에 좀 넣으라는 거야. 계획을 해서.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겠어? 수능 특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일단 이걸 먼저 해, 얘들아. 제발. 이걸. 독서를 먼저 하세요. 독서를 먼저 해놓고, 알았죠? 이게 끝나면 문학을 하세요. 복습을.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문법을 한번 복습을 하고, 이게 돌면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돼. 이해됐지? 이게 진짜 중요해, 너희들. 선생님이 9월 달에 너희들이 아마 수능 특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 시험 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6월 달도 여러분 수능 특강 지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학은. 분명히 9월 달도 그럴 거예요. 9월 달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선생님하고 수능 완성하는 거는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해서 축적을 하고 남은 시간에 과제물 풀고 그 시간이 남으면 수능 특강을 복습을 하는 거야. 9월 6일까지만 일단 하면 돼.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EBS에 파이널 문제집 나오고, 이제 서점에 가면 봉투 모의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집들 이제 사서, 이제 연계된 것들 이제, 변형된 문제들을 좀 풀면 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9월 달부터 11월 수능 보기 전까지 문제집은 거의 선생님 보기엔 8권에서 10권 정도는 풀어야 돼.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이 실전 모의고사가 대체로 보면 봉투 모의고사는 3회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5회에서 6회분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봉투 모의고사는 일주일이면 끝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한 2주 정도면 정리가 끝나야 돼요. 문제풀이가. 이러면 너희들은 수능 때 절대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일 아쉬운 건 가면 갈수록 문제 푸는 양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일단 거기 가지문에 보면, 가지문은 자, 배기 숙제에 대한, 배기와 숙제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배기와 숙제에 관한 고사는요, 우리 문학에 자주 이용됩니다. 배기와 숙제는 중국의 주나라 초기의 전설적인 형제 현인으로 본래 은나라 고죽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은나라 왕자였어요. 은나라 왕자. 됐죠? 근데 뒤에 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양하다가 끝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나거든요.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나요. 근데 나중에 주나라 무왕이 어디를 쳐들어온 거예요? 은나라를 제거해요. 됐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여 주왕조를 세우자 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인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서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서우양 수양산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캐어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습니다. 이로 인해서 육아에서 이들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절개를 지킨 선비의 대표로弘양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게다가 이들이 몸을 숨긴 곳이 수양산이라는 점이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이해됐습니까? 요런 이제 배경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보면 시조가 한 편 나오는데, 이 시조는 배기숙제에 대해서 무슨 적이었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나시조는 배기숙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근데 다시조는 무슨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조는 무슨 적이야? 다시조는 무슨 적이라고 보는데 예찬적이야. 이게 동일한 대상인데 태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동일한 대상인데 뭐가 다르다?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것만 머릿속에 알면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됐죠?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화자가 수양산을 보면서 배기 숙제를 질책합니다. 질책하는 거예요, 지금. 수양산 바라보면서 이제를 하나노라. 밑에 있는 거, 줄여 죽을 찐들,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채미를 하는 것과 고사리를 캐먹는다는 것인가. 이런 뜻이야. 이게 결국 얘네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뭐야?
얘네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주나라가 은나라를 망하게 했어. 알았죠? 그러면 거의 죽어버리지. 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었냐? 어?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푸세의 것이지만 그 누구 땅에 난 거니 임마? 됐죠? 네 땅 할 때 뉘에다 동그라미 쳐. 뉘가 누구겠어요? 주나라? 무왕 아니겠어요? 가대로 얘기하면? 이해되죠? 어? 야, 너 뭐 하려고 이 고사리 캐먹고 있냐 임마? 그냥 죽어버리지. 그 고사리 누구 땅에 난 거냐 임마? 주나라 땅인데 이 자식아.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화자가 지금 수양산을 보면서 백이숙제의 행위를 질책하는 겁니다. 어? 나라를 빼앗겼으면 결국 죽어버리지 왜 그 나라 땅에서 고사리를 캐먹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 수양산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렇게 써놔. 원래는 산 이름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의 지문대로 하면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수양대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의법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여기에 중의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자가 수양산을 보고 백이숙제를 질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수양대군이 임금이 되면 나는 절대 얘네들처럼 고사리 캐먹고 살지 않는다. 뭐 해버린다? 죽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에도 뭐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절개와 시적 화자의 절개와 지조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백이숙제처럼 살지는 않겠다. 야. 어? 만약에 나라를 빼앗겼다. 그럼 난 고사리 캐먹지 않는다. 그냥 죽어버린다. 어?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어? 송산문이 원래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송산문의 절개와 지조가 잘 나타난 거예요. 어? 근데 밑에 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죽으려 하고 수양산에 들어갔겠는가? 어? 이해됐죠? 다시 죽으려 하고 수양산에 들었거니 현마 고사리를 먹으려고 캤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리법이. 설마 고사리를 먹으려고 캤겠느냐? 이런 뜻이라고. 그럼 결국 야 백이숙제가 수양산 들어갈 때는 이미 무슨 마음을 먹고 들어간 거야? 죽을 마음을 먹고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사리를 캐먹겠냐? 그건 아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밑에 나오잖아. 밑에 뭘 질문하고 지랄이야. 밑에 물성이 구분줄 애달파 펴보려고 캡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사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이 고사리가. 그러니까 이 고사리를 캔 이유가 이 고사리를 한번 이렇게 펴보려고 캔 거지. 이걸 먹으려고 캤겠냐? 왜? 이 굽은 게 싫으니까 펴서 물성이 절대 굽어 있지 않다. 고든 물성도 있다 없다? 있다. 절개와 지조가 있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캔 게 아니냐. 그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고사리를 이렇게 핀다는 건 알았죠? 물성이 꼭 구부러져만 있는 건 아니다. 펴진 것도 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었지 고사리 캐먹고 먹고 살려고 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선 백이숙제에 뭐를 강조한 거야? 절개나 지조를 예찬한 거란 말이야. 이것도 주제가 뭐는 맞아. 이것도 주제는 뭐는 맞아. 이게 맞아. 백이숙제의 절개와 지조. 이 지조를 뭐 한 거다? 예찬.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자가 백이숙제를 질책했지만 여기서는 화자가 백이숙제를 뭐 한 거니? 예찬한 거 예찬. 주제는 동일한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예전에도 이게 EBS 교재에 실려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백이숙제에 대해서 뭐 할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조들도 있지만 무슨적인 시조도 있다. 부정적인 시조도 있다. 요 정도만 머릿속에 하는. 1번 문제를 볼까요?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나의 화자는 다의 화자와 달리 다시 나의 화자는 다의 화자와 달리 백이와 숙제가 절개를 지킨 선비 대표로 숭앙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누구니? 다의 화자죠. 나의 화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다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백이 숙제가 절개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건 나의 화자죠. 됐죠? 다 잘못됐죠. 그죠?
잘못됐죠. 다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수양산에 들어간 백이숙제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고사리를 캔 것이라고 여긴 건 누구의 화자예요? 나의 화자죠. 나의 화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의 화자 모두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행위를 같이 있다고 본 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죠. 그죠? 둘 다 절개 지조를 말한 건 맞다. 답은 그래서 뭐가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됐죠? 그죠? 풀 수 있는 문제잖아. 밑에 1-1번은 요게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지금 학생들이 자꾸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실수를 해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작년도 수능부터 적절하다를 묻는 문제가 적절하지 않다를 묻는 문제보다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 이유가 좀 있어요. 아니,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다 부정적인 문항으로 나오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이 이렇게 섞여 있어야지, 사실. 근데 전에는 대체로 보면 적절하지 않다의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았었거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지금 이게 재수하는 아이들이 자꾸 보면 적절하지 않다를 풀다가 모의고사 볼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재학생들도 그렇고. 그걸 좀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은 4번이 답입니다. 이거 뭐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알았죠? 그냥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제하고 비교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의 기억에 주목하여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가의 기억에 주목하면 기억. 수양사는 수양대군과 소리가 유사하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임금이 되면 자기는 절대 이 나라 땅에 살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해되셨죠? 됐죠? 그래서 1번 선택지에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한데 화자가 백이와 숙제가 응거했던 수양산을 상상 속에서 떠올리면서 수양대군을 떠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양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수양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화자가 수양대군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너희들 이해력이야. 밑에 3번에 줄여 죽을 찐들 수양산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도, 즉 수양대군에게서 벗어날 수 없더라도 혜택을 보지 않겠다는 화자의 각오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아모리는 수양산에 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캐어 먹을 수 없다는, 즉 수양대군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됐다. 이해되셨죠? 됐죠? 근데 밑에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푸세의 것인들 그 누구 땅에 났습니까? 할 때 뒤는 단종을 가리키는데 말이 안 되잖아. 알았죠? 이해됐죠? 여기서 네 땅이라고 하면 수양산을 수양대군이라고 해석한다면 네 땅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수양? 대군이라고 봐야지. 단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됐죠? 뒤에 넘기면 27페이지에 심생전이 나옵니다. 요거는 예전에 수능시험에 한번 나왔던 시입니다. 나왔던 소설입니다. 이 심생전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는 염정소설이고요. 사랑소설입니다. 근데 이 심생전이 이옥이 쓴 건데 맨 마지막에 주제가 참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 그리고 이 이옥이라는 사람이 이걸 여기다 이 글로 써놓은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심생이라는 사람이 한 여자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집념이 강해서 그 여자와의 사랑을 성취했어요? 성취하지 않았어요? 성취했어요. 알았죠? 근데 결국 여자는 죽어요. 근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 심생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사랑 성취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가치가 있다. 공부를 이렇게 하면 못 이룰 게 없다. 이 주제의 사실은 마지막의 주제는 공부하는 놈들이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하나 느껴라. 심생과 같은 집념과 열정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게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주제를 보면 약간 황당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심생이 한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의 집에 담을 넘고 담을 넘어서 결국 그 여자와의 사랑을 성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자와 심생의 계층의 신분 차이가 있어서, 알았죠?
결국 심생의 부모가 심생한테 결국은 너 이 새끼 부모의 허락도 없이 여자를 사귀어. 그래서 결국 절로 공부시키러 보내고 여자는 결국 성사병에 걸려 죽습니다. 결국 마지막 끝나는 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이게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자유연애가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도 비극적 결말이라는 건 알아두세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심생의 이게 맞긴 맞아요. 진념과 열정이 핵심이다. 이렇게는 알아두세요. 알았죠? 주제가 나중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긴 지금 없어요. 여기 있는 지문만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심생은 서울 양반입니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약관은 20세입니다.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운종가에서 임금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어떤 건장한 계집종이 자줏빛 명주 보자기로 한 여자를 덮어 씌우고 업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를 한 계집애가 또 붉은 비단신을 들고 따라가죠. 그래서 심생은 겉으로는 그 몸뚱이를 겨냥해보고 어린애가 아닌 줄 짐작합니다. 그는 바짝 따라붙었어요. 그 꽁무니를 밟다가 더러 소매로 스치고 지나가 보기도 하면서 계속 눈을 보자기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 성추행하는 거네. 밑에 소강통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개바람이 앞에서 일어나서 자주 보자기가 반쯤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처녀였습니다. 복숭아빛 땀에다 버들잎 눈썹, 초록저고리 다홍치마,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을 하였습니다. 얼핏 보아도 절대가인이었습니다. 역시 처녀 역시 보자기 안에서 어렴풋이 미소년이 쪽빛 옷에 초립을 쓰고 왼편이나 오른편으로 붙어서 따라오는 것을 보았죠. 마침 추파를 들어 눈길을 들어서 보자기 사이로 주시하던 참이었는데 내 눈이 부딪힌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자기 거치는 순간에 버들 눈과 별 눈동자 네 눈이 서로 부딪혔어요. 놀랍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처녀는 그래서 보자기를 걷잡아 다시 덮어 쓰고 가버렸습니다. 심생은 어찌 이를 놓칠까 밑줄과 심생이 어찌 이를 놓치겠는가 밑줄. 이게 서술자 개입입니다. 알았죠? 서술자 개입이에요. 바로 뒤쫓아서 소공, 주동, 홍상문 안에 당도하자 처녀는 한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는 멍하니 무언가 잃어버린 것처럼 한참 동안 방황했죠. 그러다가 어떤 이웃 할멈을 붙들고 자세히 물었어요. 할멈에다 동그라미죠. 이 할멈이 이제 결국은 이 소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죠. 됐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호주에 계사로 있다가 은퇴한 집이고 다만 16, 17세 된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직 혼사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할머니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그 조그만 네 거리를 돌아서면 회칠한 담장이 나오고 담장 안에 한 골방이 바로 그 처자가 거처하는 곳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결국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저녁에 집안 식구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동창 아무개가 저와 함께 공부하자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볼까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새끼 어떻게 한 거야? 담을 넘은 거야. 그는 행인이 끊어지기를 기다려 그 집에 담을 넘어들었어요. 그때 초승달이 으스름한데 창 밖으로 꽃나무가 썩 아담하게 가꾸어졌고 등불이 창호지에 비추 아주 환했습니다. 심생은 그래서 처마 및 바깥벽에 기대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 방 안에는 두 배양이 있었고 몸종입니다. 그 다음에 처녀가 있었어요. 권녀는 결국 나지막한 소리로 업문 소설을 읽는데 꾀꼬리새가 울음같이 낭낭한 목청이었습니다. 삼경쯤의 계집애는 벌써 깊이 잠들었고 처녀는 그제서야 등불을 끄고 취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 무언가 고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심생은 잠이 올 리가 없거니와 또 바스락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있다가 도로 담을 넘어 내려왔습니다. 이걸 며칠 동안 한 거니? 그 밑에 20일 동안 한 겁니다. 이 대단한 집념이란 말이야. 이걸 나봐. 이욕은 이런 집념을 어디에 투자하면? 공부에 투자하면 못 이룰 게 없다. 그게 마지막 이 이욕의 그림입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원래 이 소설 맨 마지막에 달려 있습니다. 작가의 서평이 밑에 있는 거 20일 동안 계속했어요.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놈이죠. 그래서 권녀는 초저녁에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바느질을 하다가 하기도 하다가 밤중에 이르러 불이
꺼지는데 이내 잠이 들기도 하고 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6, 7일 지나자 문득 몸이 편치 못하다고 하면서 초경부터 베개에 엎드려서 자주 손으로 벽을 두드리면서 긴 한숨 짧은 탄식을 내쉬어서 숨결이 창밖까지 들렸습니다. 하루 저녁 갈수록 더했습니다. 20날째 되는 밤에 권녀가 밖으로 나와서 심생이 있는 곳으로 오죠. 근데 심생이 손을 잡죠. 근데 권녀가 뭐라고 합니까? 권녀는 조금 더 놀라는 기세가 없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해요? 도련님, 소강통교에서 만났던 사람 맞지? 너 여기 온 지 20일 됐지? 내가 방문 열어놓을 테니까 와. 이렇게 된 거야. 이 새끼 얼마나 좋아하겠어. 됐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래? 너 엄마한테 가서 자물쇠 갖고 오라 그래. 그럼 결국 문을 걸어버린 거야. 들어오라고 하고. 이게 너무 쉬운 소설이야, 이 부분은. 이게 수능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선생님 봐봐. 야, 나오라고 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방문을 철커덕 하고 잠근 이유는 뭐 때문에? 심생이 더 이상 담을 넘는 행위를 단념시키기 위해서야. 이 처녀도 심생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심생은 결국 그 다음날 담을 넘어서 집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또 넘어온 거야. 그리고 10일이 지난 거야, 10일이. 그럼 며칠 한 거니, 얘 지금? 30일을 한 거야. 이게 처녀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새끼 이러다 죽을까봐.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하니? 심생한테. 너 일로 와. 그래, 진짜 들어와. 그래서 방으로 불러요. 그리고 부모님 오라 그래.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이 남자가 누굽니까? 30일 동안 담 넘은 놈입니다. 얘 이러다 죽어요. 얘 죽으면 결국 나 때문에 죽었다고 소문날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그냥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 그래서 둘은 결혼을 약속해요. 그래서 남자놈이 처녀 집에 오면 처녀는 진짜 음식을 잘 다 해주고 진짜 저 멋있는 옷도 만들어주는데 이놈은 옷을 이 집에서만 입고 자기 집에 갈 때는 원래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뭐 결혼을 약속했지만 시부모를 만난 적이 있어 뭐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여자가 갈등하고 있을 때 결국 심생의 부모가 자꾸 이제 밤늦게 이제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야, 너 공부하려면 절에 가자. 절을 보낸 거야. 그리고 결국 여자한테서 절에 가 있을 때 한 달이 지나서 편지가 왔는데 이미 그 편지를 받을 때 이미 여자는 죽은 상태야. 그리고 소설이 이렇게 끝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옥이라는 작가가 이 소설, 이 이야기는 옛날에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고, 됐죠?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집념이 이렇게 강한데, 알았죠? 이것처럼 공부에 이런 열정과 집념을 쏟으면 못 잃을 게 뭐가 있겠냐? 너희들 여러분 대부분 엄마나 아빠가, 딸내미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 알았죠? 그러면 그 남자아이를 위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뭐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지랄하면 엄마가 옆에 와서 뭐라고 하니? 공부를 그렇게 해봐, 이 기집애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 있는 거야. 그거하고 유사한 게 이 심생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처녀에게 매양이 둘이 있는 것은 처녀의 집안이 부유하다. 할멈이 심생에게 하는 말투로 보아서 할멈은 심생을 높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심생이 결국 붙들고 물어본 이웃 할멈의 대답이 처녀에 대한 심생의 마음을 더 자극한 것도 맞잖아. 그죠? 16, 17세 정도 되는데 처녀다. 결혼 안 했다. 됐죠? 처녀가 심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남녀간의 교제가 자유롭지 않았던 당대의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심생이 계속 담을 넘는 것은 밑줄과 처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처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뭐 처녀가 사랑을 지금 수용한 것도 아니고, 알았죠?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잖아.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남자가 여자의 집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며칠 동안 허락을 받고 돌아가겠다고 지랄하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나와서 허락할게. 지랄하죠. 그죠? 이런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새끼 나중에 결혼하면 또라이 됩니다. 됐죠? 야, 아니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는 건 대단한 고집입니다. 이거. 선생님은 사실 그거 좋게 보지 않아. 근데 개인적인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좋게 보지 않겠어요? 이 자식이 그래도 우리 딸을 상당히 좋아하나 본데. 좋아, 임마!
드라마다.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세요. 그 밑에 답은 5번이 답이고요. 2번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처녀가 자신을 따라오는 심생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은근히 관심을 끌기 위해 밑줄. 그냥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보자기가 들렸고 그래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거지. 알았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다. 그 답은 1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2-1번 문제는 적절한 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 2번 선택지. 심생이 몰래 숨어 있다가 처녀와 만나기로 한 때는 X. 디귿 처녀가 심생의 구애를 물리칠 방법, 구애 X. 아니, 심생의 구애를 물리칠 방법을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가 아니지. 누굴 걱정하는 거니? 심생을 걱정하는 거야. 알았죠? 아니, 저렇게 매일 담을 넘고 하다가 몸이 상할까 걱정하는 거지. 알았죠? 구애를 어떻게 거절하지? 그럼 뭐 사랑의 고백을 받은 적도 없잖아, 얘들아. 근데 애들은 이걸 다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번의 리을에 심생이 숨어있는 것을 처녀가 이미 알고 일부러 찾아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답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뒤에 83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83? 아니, 83? 별로 문제 많이 없어요. 설명이 많지. 너희는 페이지만 보고 놀래지 말고 나중에 풀다 보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게 중간에도 있잖아. 지랄하지 마시고요. 됐죠? 됐어요? 83페이지.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과제물을 줄 테니까 과제물을 가져가서 집에서 꼭 풀어서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모의고사 보는 시간 있죠? 시간과 날짜를 선생님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주말에 올 사람들은 주말에 와도 되고 평일날 이제 방학하면 낮에 와도 돼요. 선생님이 거의 학원에 한 1시 정도에 나오면 저녁 10시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면 선생님이 시험지 줄 테니까 그때 와서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됐죠? 됐습니다.